이제 화두 공부하는 법에 대해서 조금 세밀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이제 화두 공부하는 법을 알려면 화두에 대해서 아셔야 되거든요. 화두가 뭘까요? 화두란 무엇일까요? 그래서 누가 이제 우리가 화두 공부하는 사람은 누가 화두가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바로 이게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서 막 이 머리를 굴리고 사유를 하고 이러면 안 돼. 불교가 뭐죠? 그렇게 나와야 된다고요. 불교가 뭐죠? 근데 뭐 이렇게 짱굴 굴리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바로 나와야 돼요. 불교가 뭐라고요?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는 누구죠? 깨달은 분. 뭘 깨달았습니까? 중도를 깨달았습니다. 중도가 뭐죠? 이것도 이게 머리를 굴리면 안 돼요. 네, 바로 나와요. 바로. 이게 기억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억. 그러니까 이게 바로 나온다는 건 뭐냐면 내가 기억이 돼 있다는 거잖아요. 내 마음에 새겨져, 그걸 이제 우리가 기억을 마음에 새기는 거라 그래요. 마음에 새겨져 있으면 우리가 이제 가사 백년암에 오면은 여기에 보면 좌선실, 그죠? 그 다음에 정념당 이렇게 새겨져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딱 붙어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다? 정념당이다. 이건 좌선실이다. 이건 염화실이다. 딱. 마찬가지로 불교가 뭡니까? 부처님 가르침이다. 그죠? 부처는 누굽니까? 깨달은 분이다. 그죠? 뭘 깨달았습니까? 중도를 깨달았습니다. 중도가 뭡니까? 대립하는 양극단에 집착하지 않고 가운데도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딱 새겨져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 마음속에 딱 새겨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뭐가 새겨져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뭐가 새겨져 있어요? 지난 수십 년 동안 살아오면서 엉어려진 게 새겨져 있잖아요. 그죠? 좋고 나쁜 기억, 추억, 그죠? 상처, 갈등 이런 게 꽉 새겨져 있잖아요. 그죠? 이걸 이제 씻어내야 돼. 이걸 이제 씻어내고 이걸 흘려보내야 돼요.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흘려보내고 우리 존재 원리로 이제 이게 기억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불교란 무엇이냐, 부처님 가르침이 뭐냐, 그죠? 화두가 뭐냐, 이제 중도가 뭐냐, 이게 새겨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딱 이게 입력되어 있으면 팍팍팍 보탄을 누르면 탁탁탁 튀어나오듯이 되네. 그러면 우리가 주저하거나 딴 생각이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딱 입력되어 있으니까 그게 바바박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좋은 기억, 불교에서는 그걸 바른 기억이라고 그래요. 정념이라고 그러죠. 정념. 같이 해보세요. 정념. 그 바른 기억이란 거예요. 바른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삿된 생각을 버리고 바른 생각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결국은 불교는 뭐냐면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생각, 그죠? 바른 업, 바른 직업, 바른 정진, 바른 선정, 요게 8가지거든요. 8가지. 지금 요게 이제 초심자들은 아이고 저 8가지 어떻게 다 기억하나 이러지만 그거 다 기억할 필요 없어요. 중도만 알면 돼. 중도만 이해돼 가지고 중도로만 보고 마음을 쓰면은 팔정도는 저절로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중도가 뭐라고요? 대립하는 양극단에 집착하지 않고 가운데도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이게 일단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새겨져 있으면 언젠가 내가 이제 급박하고 허둥대는 상황이 될 때 이게 딱 떠오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양극단에 집착하고 있네. 아까 어떤 분이 며느리 볼 사람인데 너 이러면 안 돼. 딱 이렇게 선언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다시는 안 보려고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양극단에 서 있는 거죠. 내 입장에 서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내가 이제 권력이 있고 힘이 있을 때는 내 입장에 서 있는 것이 이제 통용이 돼요. 근데 이게 대등한 관계, 그죠?
이제 힘의 균형이 대등한 관계에 갔으면 그게 안 통하죠. 그게 이제 까놓고 말하면 네가 뭔데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힘이 있을 때나 내가 이제 권력이 있을 때는 이게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될 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존재의 본질, 존재의 원리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화두는 이제 다시 정리해 봅시다. 화두는 뭐냐면 이제 우리 마음 속에 쓸데없는 잡념, 번뇌, 망상을 없애주는 거예요. 화두가 뭐라고요? 그렇죠.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잡념, 망상을 없애주는 거예요. 그러면 없애주면 어떻게 됩니까? 잡념을 우리가 없애버리면 이제 밝은 생각이 일어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 바닥에 여러분들 집에 이제 그 먼지나 쓰레기가 있으면은 여러분들 집에 대부분 진공청소기로 이렇게 이걸 한번 싹 돌리죠. 그죠? 아니면은 걸레질을 해가 닦던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지저분하던 그 먼지가 깨끗하게 없어지면서 본래 깨끗한 걸로 돌아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마음 속에는 이제 우리가 평생 동안 살아오면서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이 우리 마음 속에 지금 다 이게 기억돼 있어요. 입력돼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억지로 꺼내가지고 없애려면 이게 잘 안 되는데 이제 명상을 통해서 그것을 이제 청소하는 거예요. 정화하는 거예요. 정화하는데 이제 명상 방법에서 이제 호흡에 집중하거나 또 이제 이렇게 위파사나 관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제 내가 무하고 무상이고 고다 이런 식으로서 이제 해체시켜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 모든 생각들을 다 분석해서 해체시켜가는 방법, 아니면 호흡에 집중하는 사마타 방법, 이런 방법이 있는데 화두는 이제 똑같은 명상인데 화두라는 그 말에 내 의식, 마음을 집중해서 잡념을 일어나지 않게 하는 방법인 거예요. 잡념을 멈추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교과서적인 답으로는 화두란 이제 말길과 생각의 길이 끊어진 말이다. 이렇게 써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말길과 생각의 길이 끊어진 말.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인데 사유와 생각, 말길과 생각의 길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굉장히 특이한 말이죠. 말은 말인데 말길을 끊어주고 생각의 길을 끊는 거예요. 그 이제 이걸 옛날에 한자로는 언어도단이라고 했습니다. 언어도단.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막 싸우다가 야 언어도단이야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말도 안 돼 이러잖아요. 그런 말을 많이 쓰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이 화두라는 게 말이 안 되는 말. 말이 안 되는 말. 이해하시겠죠? 말이 안 되는 말이 화두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그 말이 안 되는 말을 왜 쓰느냐? 우리는 이제 일상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갈 때 말의 길을 더듬어요. 말의 길. 그 말길을 더듬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논리적인 거나 이성적인 사유의 그 논리를 따라가는 거죠. 예를 들면 1 더하기 1은 2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 화두는 1 더하기 1은 2다는 것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멈추게. 그러니까 화두는 1 더하기 1이 3이다라고 하는 말도 맞다. 1 더하기 1이 2다만이 답이 아니라 1 더하기 1이 3이다. 9다. 이렇게 해도 다 통할 수 있는 말길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자면 이제 말길과 생각의 길을 끊어서 그 말길과 생각의 길이 일어나기 이전에 우리 마음의 본래 마음자리를 보게 하는 겁니다. 보게 하는 거.
말길과 생각일이 일어나기 이전에 본래 우리 마음자리를 바로 직관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화두가 뭐라고요? 끊어진 말이다. 그래서 그 화두를 이제 말이 안 되고 생각이 안 되는 그 말을 이제 우리 마음이 그 화두에 집중을 하면은 이제 그것을 이제 그 집중하는 상태를 우리가 이제 또렷또렷하다 그럽니다. 같이 합니다. 또렷또렷함.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에서 화두를 또렷또렷하게 이제 밝혀나가야 돼요. 끊어지지 않게 해야 돼요. 화두를 또렷또렷하게 끊어지지 않게 쭉 화두 생각을 쭉 지어가는 겁니다. 화두를 이제 우리가 지금 받은 화두가 뭐죠? 삼서근이죠, 그죠? 이제 그 동산 수초 스님에게 이제 어떤 스님이 와서 물었습니다. 불교가 뭡니까? 불법이 뭡니까? 아, 여기 부처님이 누구입니까? 그랬죠? 예, 부처님이 누구입니까? 부처님이 누구입니까?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했어요? 삼서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삼서근. 삼은 이제 우리 시골에 가면 옛날에 삼이 있었잖아요. 적삼. 적삼이 세근이라는 거예요. 세근. 아니, 나는 부처님을 물었는데 동산스님은 삼서근이라고 답을 했죠. 이해됩니까? 말도 안 되죠. 그죠?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선지식이고 조사고 깨달은 분인데 부처님이 삼세근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그 자리에서 그 삼서근이라는 뜻을 딱 깨친 사람은 이제 깨달아가지고 화두가 타파돼서 바로 이제 조사, 부처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 분도 있어요. 뭐 육조해능대사나 우리 이제 선어록에 나오는 그 1700공안에 나오는 많은 조사들이 이제 그걸 탁 깨치고 들어가가지고 바로 이제 깨달은 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못 깨치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걸 물었을 때 내가 부처님이 어떻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묻는 거죠. 그걸 알려고, 확인하려고 묻는데 동문서답을 하니까 어째서 삼서근을 했을까? 이렇게 의문이 생기죠.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화두를 들 때는 어째서 삼서근이라 했을까? 어째서? 이렇게 의문을 이렇게 일으켜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의문이, 우리는 지금 이거를 이제 생각으로 의문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제 성철 스님이 이렇게 화두 줬으니까, 오늘 원태 스님께 배웠으니까, 우리가 이제 화두를 어째서 삼서근,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이제 역할극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이제 동산 스님을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철 스님을 찾아갔다 합시다. 오늘 이제 여기 성철 스님 계셨던 좌선실에 왔는데 성철 스님을 뵙고 삼배를 드리고 삼천배도 했다 합시다, 일단. 그래서 성철 스님께 부처님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성철 스님이 삼서근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제 그 자리에서 내가 뜻을 알았으면 탁 깨치는데 못 깨쳤으니까 우리는 부득이 성철 스님이 왜 삼서근이라 했지? 어째서 삼서근이라 했지? 이 의문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 의문이 일어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의문이 진정한 의심, 참된 그런 의심이 돼가지고, 왜 그랬지? 왜 그랬지?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게 막 1시간, 2시간에서 계속 그 의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진발심이라 그래요. 한번 같이 해보세요. 진발심. 참된 화두에 대한 발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째서 삼서근을 했지? 이게 잠도 안 오고 밥 먹는 생각도 끊어지고 그냥 그거 알고 싶어서 막 그런 거 있죠. 이제 그렇게 하기는 이제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은데 일단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받은 성철 스님께 받은 원택 스님께 받은 부처님이 누구입니까? 삼서근이다. 어째서 삼서근을 했는가? 그래서 이걸 화두를 할 때는 부처님을 물었는데 삼서근이다.
어째서 삼석은을 했을까? 어째서? 이렇게 이제 의문을 내 마음속에 이제 참된 의문이 일어나면 좋고요. 그게 안 일어나더라도 억지로라도 의심을 일으켜 보십시오. 억지로라도. 어째서 삼석은을 했을까? 어째서? 그래서 화두를 새길 때는 그 화두 어째서 삼석은을 했을까? 요게 이제 언구라 그러거든요. 요 화두의 구절 있잖아요. 요 구절 밖으로 생각이 나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생각이 어째서 삼석은을 했을까? 거기에 딱 화두가 생각이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했나? 한 건도 있고 두 건도 있는데 왜 세 건이라 이거면 벗어난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머리가 우리 생각이 이제 이걸 헤아리고 있는 거예요. 따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게 맞다 틀리다. 이러면 이제 맞다 틀리다 그러면 우리는 또 양변에 왔다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화두는 이제 그 분별심, 그 양변에 집착하는 마음을 딱 화두를 딱 잡으면 그게 멈추어지는 거죠. 원리가 그런 거죠, 원리. 이제 맞다, 그러다. 그죠? 옳다, 그러다. 선이다, 악이다. 이제 삼이 한 건도 있고 두 건도 있고 세 건도 있는데 왜 세 건을 했는가? 이런 식으로 되면은 우리는 지금 계속 분별적인 사유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자꾸 이제 계산하고 따지고 분석하니까 우리 마음이 시끄러울까요? 고요할까요? 시끄러워지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새 속의 세상살이는 이제 계속 우리 생각이 이제 따지고 분별하고 옳고 그름을 시비하는 마음으로 일상생활을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손해보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익될 것인가. 내가 있다는 전제에서 계속 그런 분별적 사유를 하면서 평생을 살아왔는데 화두는 그 분별적 사유, 대립하는 양극단에 집착하는 마음을 탁 멈추게 하는 겁니다. 멈추게.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누구입니까? 물었는데 삼석은이다. 어째서 삼석은을 했는가? 어째서? 이렇게 화두가, 우리 마음에서 화두를 이렇게 쭉, 화두에 대한 생각을 쭉 지속시키면 우리 마음이 또렷해집니다. 또렷한 상태가 쭉 지속되면은 잡념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잡념은 안 일어나죠. 그 잡념이 안 일어나는 상태를 우리가 고요함이라 그래요. 따라서 고요함. 이제 한문으로는 그걸 적적이라 합니다. 적적. 남방의 용어는 그걸 사마타라 그래요. 그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이제 두 가지 그 요소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두 가지 요소가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마음이 또렷한 면과 이제 고요한 면이 있는 거예요. 고요한 면과 또렷한 면이 있는데 화두는 그 또렷한 면과 고요한 면을 하나로 만드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불교의 이제 수행 방법 중에서 간화선 이 화두 명상은 가장 나중에 이렇게 만들어진 공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는 이런 화두는 없었어요. 그런데 부처님이 이제 우리가 부처님이 뭘 깨달았다 그랬죠? 중도를 깨달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이 중도를 깨달아요. 양변에 집착하는 마음을 버리고 중도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깨달음이 중도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게 동아시아 이 중국에 와가지고 이 중도의 깨달은 불교가 전래돼서 중국에서 불교가 이제 중국도 인구가 많잖아요. 이제 인도도 사람이 많지만 중국에도 사람이 많으니까 거기에서 아주 뛰어난 인물들이 나왔겠죠.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부처님 중도를 깨달았고 그 중도를 깨닫는 것은 이제 아까 얘기했는데 또렷함과 고요함, 그죠? 이제 정해, 이제 사마타 위파사나구나. 그러면 저것을 바로 한꺼번에 바로 탁 공부하는 방법이 없을까? 만들어낸 게 이제 화두라는 방법. 화두라는 방법. 그래서 남방에서는 이제 아까 이제 제가 얘기한 대로
남방에서 우리가 부처님 초기 경전에서는 부처님께서 이제 개정해라는 사막을 닦아서 이제 부처가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가장 압축에서는 세 가지입니다. 계율을 지키고, 그 다음에 선정을 닦고, 참선을 해서 선정을, 마음을 고요히 하고, 그 다음에 지혜를 개발한다 해가지고 해거든요. 그래서 계율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고, 개는 아시고, 두 번째가 정이라 그랬죠. 정은 참선을 해서 선정 삼매를 익히면 정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정에서 뭐가 나오느냐면 지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과 해라는 거, 그거 정이 이제 사마타를 닦는 거고, 이제 해가 위파사나를 닦는 거예요. 그래서 남방에서는 이게 이제 동시에 닦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지금 남방 분들은 이제 사마타를 닦고, 계율을 닦고, 사마타를 닦고, 위파사나를 닦는다. 이렇게 세 가지를 따로따로 닦는 걸 얘기를 하고요. 이 세 가지도 이제 이게 사실은 쉽지 않으니까 이 세 가지를 이제 37조도품이라 가지고 37가지 복잡한 수행 체계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남방 공부가 쉽다 그러는데 그거는 내가 볼 때는 그거는 그분들이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남방 공부는 37가지를 다 디테일하게 닦아가거든요. 그 37가지 안에 들어가면 또 복잡해요. 굉장히 디테일하고 굉장히 세밀하고 복잡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닦는 건데 이 대승불교에 와가지고는 이제 이 정과 해가 하나다. 이제 그걸 우리 저거에서는 쌍차 쌍조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정해 등지라는 말을 써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심화과정이나 전문과정에 가면은 그런 어록들을 또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그걸 익히는데 대성에 와가지고는 이게 가봐보니까 개를 닦고 정을 닦고 해를 닦고 이게 너무 번거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과 해를 동시에 닦는 방법을 대성에 와서는 발견을 했는데 이제 그걸 이제 경전이나 여러 가지 수행 방법을 통해서 복잡하게 들어가는데 이 선종에 와가지고는 그것을 이제 경전이 언어 문자고 논리와 사유분별을 통해서 가는 거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깨달은 조사와 수행자가 이렇게 묻고 답하는 가운데서 그 의심이 양변에 집착하는 마음이 일시에 딱 깨지는 걸 체험하고 깨달은 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이 화두의 유래가 요거는 이제 기억해 두십시오. 이제 우리 동아시아에서 가나선에서 화두의 효시를 뭐로 부르냐면 육조 해능대사가 마음을 깨치고 이제 남쪽으로 이제 몰래 도망을 해 내려와요. 행자가 깨달아가지고 가사와 의발을 전해받아 오니까 행자가 깨달았다면 누가 그걸 믿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오조 스님이 너는 몰래 이제 남방에 내려가서 때를 기다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가사를 의발을 받아가지고 이제 몰래 나와가지고 이제 쭉 남쪽으로 오는데 며칠 지나가지고 이제 그 행자가 오조 스님의 인가를 받아가지고 가사와 바루를 가져가지고 남방으로 갔다는 소문이 이제 얘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행자가 어떻게 깨달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대중들이 필시 행자가 오조 스님의 가사와 바루를 훔쳐가지고 도망을 갔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수백 대중이 쫓아오는 거예요. 우리 찾으러 가자. 여러분들 안 그러겠습니까? 성철 스님 여기 아끼는 보물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들 찾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쫓아오는데 마지막까지 끝까지 이 고향 그 대유령이라는 까지 쫓아온 분이 이제 해명 스님이라는 분이에요. 해명 스님. 이 스님이 이제 그 고개까지 쫓아와가지고 이제 저기서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해능 대사가 더 이상 도망을 갈 수 없겠다 하니까 이제 가사를 앞에 놓고 가져가려면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해명 스님 뭐라 하냐면 저는 이 가사를 구하러 온 게 아닙니다. 저는 법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진실된 마음이 있는 거죠. 나는 도를 깨치려 왔지 가사를 가지러 온 게 아닙니다. 뺏으려 온 게 아닙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말이 통하잖아요. 그 한마디 일러주십시오. 법을 일러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해능 그때는 행자죠. 깨달았지만 이제 그러면은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않을 때 자네 본래 마음은 어딨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않을 때 당신 마음 어딨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게 화두예요. 그러니까 선이니 악이니 하는 대립하는 양변에 집착하지 않을 때 어디에 마음이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들 어디에 마음이 있어요?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않을 때 여러분들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모르겠죠. 근데 이제 다행히 그 해명 스님은 그 말을 듣고 거기서 깨달았어요. 깨달아요. 이제 공부가 어지간히 된 사람이었죠. 그래서 깨달으니까 이제 해명 스님이 인가를 해줍니다. 나는 남쪽으로 가고 당신은 북쪽으로 가서 교화를 하자. 그래갖고 이제 헤어지는 얘기 나오고, 그래서 거기서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않는 거, 양변을 떠나는 중도의 마음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이게 화두의 효시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깨달음의 장치, 그 공식이 있잖아요. 깨달음의 공식, 중도 공식입니다. 그 중도 공식이 이제 화두로 발달이 되는 거예요. 이 송나라대에 오면 대종고 스님이라는 분이 그 깨달은 분들의 그 공식을 다 이렇게, 그 법칙을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요렇게 하면 깨닫겠네? 요 말 끝에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럼 요거를 이제 법칙으로 삼아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그 제가자들이 화두 공부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참선이 좋다더라 하니까 제가 선비들이 이제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데, 이제 도인들은 산중에 깊이 있으니까 이제 내왕이 어려우니까 편지로 이제 마음을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선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편지를 물어요. 이제 그때 당시는 편지가 이제 먼 곳에 있어도 소통 방법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대스님이 아주 자상하게 그 답신을 하는, 묻고 답하는 것이 이제 서장이란 가나선의 교과서로 만들어져요. 근데 거기에 대부분의 질문이 제가자들이 질문해요. 그리고 그 제가자들에게 대스님이 자상하게 공부하는 방법을 일러주는 게 화두참선의 교과서예요. 요거는 이제 우리 도반님들이 전문만에 가서 이제 서장이라는 걸 공부를 하는데, 자, 그래서 다시 이제 현실로 와가지고 이제 그 화두라는 공식을 통해서 바로 깨달음으로 가는데, 그 깨달음은 아까 제가 말하는 선정과 지혜를 동시에 이제 공부하는 방법이 화두로 딱 이제 하나로 딱 압축을 시켜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불교 사상사나 이제 불교 역사에서 보면 이제 가장 최근에 발견된, 발명된 수행법이라는 거죠. 가장 최신의. 그러다 보니까 남방에서는 이 가나선이나 화두참선법을 몰라요. 거기는 여전히 위파사나 사마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북방에서는 가나선과, 그러니까 위파사나와 사마타를 하나로, 화두로 하나로 딱 깨치는 방법을 개발했다는 거죠. 재밌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다시 건세에 와서 되살린 분이 성철 스님이에요. 그 위로 가면은 이제 경허 용성 스님이고요. 경허 용성 스님이고 이제 성철 스님이고 되살린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말이 길어지는데, 이제 성철 스님은 특징이 경허 스님이나 만공 스님이나 용성 스님 같은 분들은 이제 참선하러 오면 화두만 딱 주고는 공부를 시켰어요. 근데 이제 성철 스님은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만 해가지고는 이게 잘 안 된다고 생각한 거죠. 불교가 뭔지를 알고 공부를 해야 한다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당신이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성철 스님이 이제 10년 동안 동구불출을 하면서 깨닫고 난 다음에 모든 경전을 다 정리를 한 거예요. 깨닫고 난 다음에 모든 경전을 검토한 결과 초기 경전도 중도고 대성경전도 중도고 선어록도 중도라는 것을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불교의 근본이 중도라는 것을 딱 못을 박은 게 무슨 책이다? 백일본문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성철 스님이 위대한 점이에요.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그 성철 스님이 그런 위대한 법문, 또 우리 원택 스님이 고생해가지고 그런 위대한 책을 만들어 놨는데
이걸 공부합니까? 안 합니까? 공부? 예? 그건 공부한 사람인데 물으면 안 될 것 같고, 공부하는 사람인데 가서 물으면. 일단은 제 생각에는 일단은 이 책이 어려워요. 첫째 어려워. 굉장히 어려워요. 팔만대장경에 엑기스를 모아놓으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첫째 어렵고. 공부를 많이 하셨잖아요. 첫째 어렵고, 두 번째는 한국 불교가 문중불교예요. 문중불교. 그러니까 성철 스님은 해인사 백년함의 스님이고, 해인사 안에도, 이거 녹음하면 안 되겠다. 성철 스님은 약간 그걸 넘어서려고 했어요. 그래서 성철 스님은 방장되면서 상자들 보고, 너희들은 해인사 본말사에 주지하지 마라. 주지 못한다. 굉장하죠. 보통은 이제 방장되면 다 막 이렇게 하는데 주지 못한다. 그러니까 벌써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오직 법을 부처님 가르친 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단청 안 했잖아요. 네, 단청 안 하고 여기는 초팔 연등도 안 달아요. 성철 스님이 그거는 이제 불교, 부처님 팔아먹는 것이다 해가지고 우리는 부처님 가르친 대로 살아야지 우리가 부처님을 팔아먹고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게 그런 셈이죠. 네, 그런 셈이죠. 네, 여기는 이제 성철 스님 가풍대로. 그래서 여기는 이제 초파일 연등 안 달고 이제 불공도 이제 다른 절에서는 이제 스님들이 불공을 해주잖아요. 여기는 그런 불공은 스님들이 목탁치고 남의 불공을 안 해줘요. 불공 누가 해야 돼요? 자기가 하는 것이다. 성철 스님이 그 불공은 자기가 하는 것이지 남이 대신 해줄 수 없다. 그래서 불공이나 기도나 이런 거 전부 자기가 하게 했어요. 그 신도님들 보고 대신 스님들이 목탁 쳐주고 이런 거를 일절 당신 상자들이는 못하게 하고 자기가 와서 기도하고 불공하게. 그 지금도 오늘 보셨죠? 밤새도록 할 겁니다, 저분들. 그런 거 없어요. 자기가 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다른 절하고는 여기는 좀 달라요. 그게 성철 스님 사상이 이제 살아있는 거죠. 네, 그대로 부처님 가르치는 대로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성철 스님은 말하는 대로 실천을 하는 거죠. 네, 말과 행동이 일치한 거죠. 근데 우리는 앞으로 말은 그렇게 하고 뒤로는 이제 그렇죠. 그렇게 하는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게 제가 이제 그 고우 스님께 이제 법문대로 다니면서 보니까 고우 스님도 똑같이 그런 정신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봉함에는 이제 기도, 불공, 제사 이런 거 없어요. 네. 자기가 와서 참선하고 이제 법문 들으러 오는 거. 1절 그것만 딱 해가 절을 운영을 했거든요. 그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시고 지금은 이제 그 상자 스님이 이제 고우 스님 가풍을 잇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 불공, 제사 이런 건 안 하고 이제 그냥 참선 수련하고 이제 그냥 법회하고 기도는 자기가 와서 하는 거. 그러면 절은 어떻게 운영해요? 그래도 뭐 굶어 죽지는 않더라고요. 그 금봉에 참선을 하러 가는 것도 뭐 접수라는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그 이제 회비 3만 원, 1박 2일 하는데 예. 회비 3만 원 그 접수하는 게 있어요. 미리 신청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날 가서 정해놓은 시간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지금 금봉암 같은 경우는 이제 매월 넷째 주 주말 철야 정진을 하고 있고요. 여기 백년암은 매주 주말에 이제 이게 정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우리 말고 그 절복 입은 분도 있죠. 막 좀 너무 시끄럽더라. 근데 이제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는 매일, 그러니까 저분들은 스님들이 뭐 일례하고 이러지 않고 본인들이 와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예, 그 동아리가 형성돼가지고 돌아가요. 그러면 그거를 여기저기 부딪힐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미리 조율이 다 돼 있죠. 그리고 미리 절에서 이제 그걸 조율해 주죠. 그렇죠. 미리 연락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미 확정된 거는 계속 돌아가고 우리처럼 이제 각 중에 끼어들면은 스님 언제 가도 됩니까? 언제 합시다. 이렇게 조율해가지고 이제 스님께서 이제 여기는 어느 팀이 쓰고 여기는 어느 팀이 쓰고 여기는 어느 팀이 이게 다 배분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암자인데도 많은 분들이 와서 공양하는데도 크게 뭐 부딪히지 않고 그냥 원만하게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한국 불교 살아나려면 이런 시스템으로 간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불교가 앞으로 살아날 길인데,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목탁 쳐주고, 기도 불공을 대신해주고 이러면 이제 이게 힘들어져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돈만 내고 내가 불공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만 내고 집에서는 엉뚱한 욕망을 추구하는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불교는 아무 의미가 없죠. 그거는 이제 이걸로 다 해결이 되는 거니까. 이제 그거는 우리는 이제 그거잖아요. 기도가 어떤 원이 있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건 자기가 하는 거죠. 이제. 네, 근데 대부분의 모든 절에 계신 분은 올려놓고 내 볼일. 그렇죠. 그걸 이제 성철 스님은 고우생 같은 분은 그건 잘못됐다. 그래도 다 복 받는다고. 내가 이해가 안 갔어요. 너무 궁금해요. 예. 이제 아시겠죠? 예.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해갖고는, 그거는 이제 살림에 도움 주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와가지고 제가 쓸데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 이 중도를 닦고 중도를 깨치는 건데, 화두는 모든 중간 과정이나 어느 문자나 경전을 배제하고 내가 내 마음을 부처님 마음으로 바로 탁 체험하는 방법이 화두라는 거죠. 그건 어떤 것도 거기에 중간에 개입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간단합니까? 복잡합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간단하지만 어렵죠. 그러니까 확실한 자신의 믿음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지금 내가 이제 이 화두가 어렵다, 쉽다는 거는 양변입니까? 중도입니까? 양변이죠. 그러니까 그런 양변에 집착하는 마음이 있어서는 화두가 안 되는 거예요. 화두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심으로 자신을 믿고. 그렇죠. 그 양변에 집착하는 마음을 비우고 진심으로 나를 믿어야 되는 거죠. 진심으로 나를 믿는데 내 마음이 뭐예요? 내 마음이 본래 부처다. 내 마음이 중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존재 원리를 바로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이대로 중도라는 거를 바로 알고 진심으로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는 화두가 쉽고 공부가 잘 되겠죠. 체험이 빠르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며칠 만에 5분 했는데 며칠 만에 체험이 되더랬어요. 5분을 했는데 5일 만에 저는 그냥 환한 체험이 되더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생각하면 그건 사실 그 전에 제가 학생 때는 그게 안 됐거든요. 참선하다가 안 돼가지고 제가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때는 내가 이 화두가 뭔지도 모르고 불교가 뭔지도 모르고 공부할 때니까 화두가 그 n분의 1의 생각 중에 하나였지. 화두가 모든 생각을 압살하는, 모든 생각을 청소하는 것이 화두라는 것을 내가 몰랐죠. 그냥 생각 중에 화두가 하나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정견을 세우고 우리가 불교적 가치관, 세계관을 갖춘 사람은 화두가 뭐예요? 모든 잡념, 망상을 끊는 것이, 멈추게 하는 거죠. 그죠? all in one이죠. 그죠? 모든 것을 제압하는 오직 하나예요. 오직 하나. 그러니까 그 화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이해를 하고 정확한 가치를 가져야 되는 거죠. 화두는 all in one. 화두는 all in one. 오직 하나밖에 없다. 그 하나가 모든 우리의 만념, 만생각을 부셔버리는 그런 거죠. 끊어버리는 거죠. 끊어버리는 거.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평소에는 이제 생활하면서 내 생각을 이제 내려놓고 내 생각을 다스리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걸 공부해가지고 중도를 공부하고 원리를 공부해가지고
이제 요걸, 화두라는 것이 내 그 생각을 끊는 것이다. 멈추는 것이다. 비우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을 멈추고 비우는데 위파사나도 좋고 사마타도 좋고 자비명상도 좋아요. 염불도 좋아요. 다 좋은데 화두는 그 모든 것을 한 방에 박살내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원리만 알면 이게 쉬운 거예요. 하나만 하면 되니까. 그죠? 염불은 계속 굴려야 되잖아요. 뭐 나무아미타불 계속 굴려야 되잖아요. 근데 화두는 한 생각만 딱 잡으면 팍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리만 알면 이거 엄청나게 빠르고 엄청나게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 과정에서 이제 계속 중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내 존재 원리다. 우리 마음이 중도로 되어 있다. 그걸 일단은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 그 현대인들은 총명하기 때문에 조금만 공부하면 그 어렵지 않아요. 다 여러분들 오늘도 이해하셨죠? 시험 볼까요? 교수님 예. 조금 전에 이제 화두를 망념이나 잡념을 없애는 예. 도구라고 하셨잖아요. 예. 잡념이나 망념 전에 부정적인 생각 말고 긍정적인 생각도 일으키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좋은 생각도 네, 망상이에요. 좋은 네, 생각도. 꼭 망념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는 것이 다 양변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뭔가가 나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자꾸 뭐가 예. 올라와. 예. 네. 그것도 좋은 이제 거든 나쁜 그 거든. 이런 거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다 상관하지 말. 사실은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그 평소에 하루에 한 5만 가지 생각을 하고 산다 그래요. 현대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생각을 우리가 보통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한대요. 근데 그 중에 꼭 필요한 생각이 몇 가지나 될까요? 몇 가지 안 돼요. 뭐 10%도 안 된다 그러죠. 10%도. 예. 한 90% 이상은 전부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거죠. 내일 해야 될 일, 10년 뒤에 해야 될 일, 그죠? 또 10년 전의 일, 이런 것들을 과거, 현재, 미래를 막 헤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예. 어느 순간에 그 집에서는 계속 참선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안 되니까 왜 안 되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번뇌에서 끊어지질 않아요. 그렇죠. 밤이 뭐 어떨 때 12시부터 어, 계속 이게 습관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어, 조금 끊어서 앉아서 해야지라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게 확 치고오는 거예요. 전에는 좀 잘 이렇게 넘어갔던 것 같은데 그 50분, 1시간이 잘 넘어갔던 것 같은데 언제부턴가 제가 잠깐 하루를 못하고 지나가니까 멍 때렸죠. 그것도 할 수 있는 시간인데도 안 했던 거죠. 게을러서. 그게 이제 내가 혼자 막 속상해네 확 하다가 보니까 이게 흐름이 끊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게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시간을 많이 하지는 마세요. 5분만 하죠. 5분. 네. 이제 5분, 직장 생활하는 분은 5분 하고, 이제 조금 생활이 좀 시간적으로 여유 있는 분은 뭐 10분이든 15분이든 30분이든 이렇게 자기가 이제 조절하고 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너무 시간을 많이 가지면 이제 이거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이게 뭐랄까 밀도의 문제, 세밀하게 화두가 이렇게 딱 이제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5분을 하더라도 그 5분 동안에 앉아 있는데 내가 화두를 생각하는 시간이 절반 이상, 그러니까 2분 30초만 넘어도 성공인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퍼센테이지가 점점 늘어가겠죠. 그러면 우리가 화두가 일념이 된 상태에서 1분, 2분, 3분만 체험해도 사람 마음이 확 밝아져요. 잡념이 끊어지면은 마음이 고요해지면서 또렷또렷한 상태가 1분 내지 5분만 돼도요, 자기가 마음이 굉장히 환하게 밝아져요. 그런 거는 조금 있는. 그러니까 그거를 집중력이 예. 생활하면서 예. 일이든 뭐든 그렇죠. 그걸 계속 개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미세하지만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머리 정리해야지라고 우리가 가끔 이렇게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예. 그건 공부하는 힘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다시 옵시다. 이제 화두는 이제 바로 들어가는 거다. 예? 바로 우리 존재 원리, 내 중도의 마음을 이제 바로 체험하는 거다는 거죠. 화두를 딱 잡으면 중도가 체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그냥 정말로 위대한 공부 방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화두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해야지? 또 그 방법을, 화두 공부하는 방법도 잘 모르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그걸 지금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화두가 뭔지. 화두가 뭐라고요? 예. 사유를 끊는 거예요. 생각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예. 생각을 멈추게 하는 거. 사유를 멈추게 하는 거. 분별심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멈춰지면 내 마음이 이제 고요해지는 거예요. 고요해진 상태에서 화두를 또렷또렷하게 챙기면 내 마음이 또렷또렷하게 개발이 되겠죠. 이게 지혜의 작용인 거예요. 네, 지혜의 작용.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되는 거죠. 고요하면서도 또렷또렷하고, 또렷또렷하면서도 고요해지니까 내 마음이 이제 선정삼매도 닦아지면서 내 마음을 환하게 밝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혜와 삼매가, 지혜와 선정이 동시에 체험이 되니까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이거는 순기능만 있어요. 좋은 기능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요거는 이제 또 하나의 팁인데, 아까 이제 우리 마음이 이제 고요함과 또렷또렷한 두 가지 요소가 있다 그랬죠. 이제 우리가 이제 명상을 잘못 배우면 이제 요 화두는 또렷또렷함을 통해 가지고 고요함과 또렷또렷함이 동시에 닦는다 그랬죠. 근데 요거를 이제 명상을 하는데 마음을 고요히 하라 그래 가지고 마음을 내려놔, 마음을 비워, 이래 가지고 이제 명상을 하는데 화두를 없이 그냥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는 명상도 있어요. 참선이 있어요. 고요하게 그냥 앉아 있으면, 우리가 본래 부처니까 그냥 앉아 있으면 부처야. 망상만 비우면 이대로 본래 부처야. 이렇게 하는 가르침이 있어요. 이게 이제 약간 묵조 계통이고, 근데 우리나라에도 이제 조사선 초기 방법으로, 내가 이제 누구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마음이 편안하고 아늑하고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앉아 있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제가 생활이니까 앉아만 있을 수 없잖아요. 밥도 해야 되고 살림도 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일어나가지고 이제 일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일어나면 이게 지속될까요, 안 될까요? 끊어지잖아요, 그죠? 끊어지죠. 그러면 생활에 가가지고 생활에서 그게 힘이 되는 게 아니고, 생활을 가면 부딪히잖아요. 집에 가도 부딪히고 직장에 가도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직장에서나 집에 가서 부딪히면 이분이 무슨 생각이 날까요? 그렇죠. 자기가 명상센터나 선방에서 고요함을 체험했잖아요. 그게 그리울까요? 안 그리울까요? 그 시끄럽고 복잡한 데 가면 그게 이제 마음이 떠오르는 거예요. 기억이 나는 거야. 내가 도 닦는 사람인데, 내가 참선하는 사람인데, 내가 여기 이렇게 직장 생활에서 이렇게 부딪히고 아웅다웅하는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그죠? 그러니까 이 가정이나 직장이 좋아질까요? 싫어질까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네. 갈팡질팡. 그렇죠. 아, 이거 끊고 싶은데 이러면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져. 그러니까 마음은 이걸 끊고 내가 도 닦으러 가야 되는데, 그죠? 그죠? 이걸 끊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막막하니까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정은 떨어졌어. 이미 직장이나 집에 이게 일단 정은 떨어졌어요. 이걸 더 멀리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붙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직장 안에서는 그 사람이 어떤 존재가 돼요? 쟤는 왜 우리 말을 안 끼요? 자연스럽게 왕따가 되겠죠? 네, 왕따가 되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분은 자기가 뭘 생각하냐면,
아이고, 내가 이 사람들 다 왕따 시켰다, 이렇게. 그렇게 되죠. 그게 자기를 합리화시키잖아요. 나는 도 닦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전부 속물들이고, 그죠? 다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하고, 딱 이렇게 선을 딱 그어버리면 양별이 딱 되면은 내가 합리화되잖아요. 자존감이 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딱 선을 그어버려요. 근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이게 이제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그렇죠. 이게 이제 적적 공부하는, 적적 삼배만을 공부하는, 적적 고요함만을 닦는 것을 참선 명상으로 가리키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하면은 참선 명상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생활에 도움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이제 정상적인 사고에 보면은 이런 사람은 열심히 공부할수록 폐인이 되는 거예요. 세상과 단절이 되고 세상으로부터 고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늘 말하는데 MBN이라는 종편에 보면 매주 수요일 날 밤에 하는 나는 자연인이다 프로그램 있잖아요. 우리 거사님들 다 로망 아닙니까? 우리 친구 어때? 네? 자주 보지? 안 봅니다. 안 봐. 왜 안 봐? 재밌는 거 봐요. 어? 아직 젊잖아요. 거사님들 보고 막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남자. 예.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게 이제 좁힐 수도 있죠. 직업상 막 사람들한테 많이 부딪히다 보니까 피하고 싶다, 떠나고 싶다. 이런 거 좀 떨쳐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간절하니까 뭐 거기에 대한 어떤 기대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 MBN은 나는 자연이다 보면 저도 이제 가끔 보거든요. 저는 저희 집에 텔레비전이 없어가지고 이제 그러는데 텔레비전 있는 데 가면 그게 이제 워낙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인기 프로그램이에요. 특히 우리나라 40대, 50대, 60대가 남자들이 거사들의 그 로망이 거기 담겨 있어요. 굉장히 인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가지고 오늘도 제가 어떤 뉴스를 보니까 거기 나오는 주인공 있잖아요. 왜 개그맨. 그 사람들이 이제 방송 한 번 하면은 출연료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재방송하면 또 출연료가 나온대요. 그 재방송해서 자기가 자동차가 한 대 생긴대요. 그게 인셉트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인기가 있는데, 자, 이제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이제 거기 보면은 나는 자연이다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사람들 전부 혼자 살잖아요. 둘이 사는 거 봤어요? 둘이 살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죠? 왜냐면 내가 혼자 있으면 고요한데 누가 하나 있으면 계속 신경 쓰이고 부딪힌다고요. 이분이 고요함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이 참선 명상을 하더라도 잘못된 공부를 하면은 적적 공부만을 공부로 삼으면 결국은 외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부처님 가르침의 기준에서는 이거는 외도예요. 외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입니다. 예. 고민하지 마세요, 이제.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이제 고요함도 닦으면서 뭐 해야 그랬죠? 또렷또렷함. 예. 그걸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이제 성성. 같이 해보세요. 성성. 적적. 사마타. 위파사나. 이제 요걸 이제 정해라 그래요. 정해. 쌍차 쌍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화두를 또렷또렷하게 성성하게 닦으면 저절로 고요해지는 거예요. 저절로. 그래서 화두가 또렷또렷하면은 고요해지고 고요하면은 또렷또렷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동시에 닦아 나가면은 이제 마음이 이제 집에서든 절에서든 선방이든 명상센터이든 간에 화두를 또렷또렷하게만 챙겨 나가면은 저절로 고요해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내 안에서 밝은 기운을 자꾸 자기가 체험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집에 가서나 직장에 갔어도 내가 이제 생활할 때 똑같은 조건으로 공부를 해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 가서도 직장에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더라도 내 내면이 환하게 밝아 있기 때문에 그 부정적이고 어둡고 우울한 문제가 나인데 다가와도 내 내면이
환하게 밝게 공부가 밝게 돼 있는 사람은 그런 어두움을 싹 밝힐 수가 있는 거예요.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중도 명상, 중도 참선은 역기능이 없어요. 순기능만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한 고요함만 닦는 명상은 역기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굉장히, 특히 우리 생활인들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요즘 그런 참선 명상을 얘기하는 데가 많아요. 그리고 이게 약간 상업적인 요소가 가입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명상센터를 자주 오게 하고 프로그램을 자주 올수록 명상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은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명상센터를 고요하게 체험해갖고는 이제 집에 가가지고 생활로 돌아가잖아. 가서 며칠 살아보면 또 부딪히거든. 그럼 어디를 가고 싶어 해요? 다시 이제 명상센터를 가고 싶어 하고 그 프로그램을 가고 싶어 하죠. 이게 이제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아까 뭐 나무아미타불 이거나 계속 읽는 거랑 부처를 왜 삼서분이라는 가 이걸 계속 생각하는 거랑 차이가 뭐죠? 좋은 질문인데요. 이제 화두는 한 생각을 딱 잡았고 그 한 생각을 쭉 밀고 가잖아요. 한 생각이 쭉 가는 거잖아요. 이제 나무아미타불 그러면 이 나무아미타불을 계속 굴리는 거잖아요. 한 번 굴리고 두 번 굴리고 계속 굴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 생각을 하나를 쭉 지속시키는 게 더 강하게 깊이 들어갈까요? 아니면 이게 굴리는 게 깊이 들어갈까요? 근데 화두를 할 때도 왜 부처를 삼서분이라 하는가 그 문장이 계속 이렇게 떠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이제 처음 입문할 때는 이제 그렇게 해서 일단 숙달을 해야 되니까 어째서 삼성을 했을까? 어째서 삼성 이렇게 일단 그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숙달이 되면 화두를 한번 딱 잡으면 바로 딱 들어갈 수가 있죠. 굴리지 않고 바로 딱 들어갈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더 깊어지면 화두 생각만 딱 해도 딱 잡혀요. 그게 이제 이 공부가 갖고 있는 장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체험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설명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운데 이제 제 체험의 바탕에서는 화두는 이제 이게 공부에 이제 이게 숙달이 되고 공부에 힘이 생기면요. 이제 이 화두를 딱 하면은 내 내면에 굉장히 강한 에너지가 느껴져요. 그러니까 내 내면의 유리처럼 아주 토양하고 맑으면서 마치 이렇게 기운이 이렇게 형성되는 거. 이제 비유하자면 우리가 돋보기를 이제 햇볕에 이렇게 관통시켜 가지고 그 빛을 하나로 모으면 이제 돋보기나 거울에는 이제 햇빛이 투과되면은 별 에너지가 안 보여지잖아요. 근데 그 모든 우리의 마음의 나의 에너지를 이제 잡념을 싹 비우고 화두 하나로 딱 모아 나가면 돋보기가 하나로 딱 모아가지고 불을 지피는 것 같은 효과가 나오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굉장히 강한 내가 평소에는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내면의 강한 에너지, 힘을 자기가 느끼게 되죠. 남들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남들은 모르는 거죠. 내 내면에 그런 강한 에너지, 기운을 느낀 사람은 자신감이 이제 딱 형성되죠. 네. 그러면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당당하게 이제 관계를 할 수 있고 위축되지 않고 이제 삶에 이제 그 지혜와 힘이 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체험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일상생활을 굉장히 밝고 활발하게 그걸 이제 우리가 활발발이라고 합니다. 가나선 수행자들이 일상생활 할 때 활발발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적적 공부한 사람들은 이제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적적 공부하는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힘이 빠져 있고 축 처져 있고 얼굴이 약간 백지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얼굴을 보면은
어떤 공부를 하고 있구나 게 대충은 이제 공부를 잘하고 있다. 저분은 좀 공부가 뭔가 막혀 있구나 이런 게 보여요. 왜 자기 고백을 하세요?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그게 이제 자기 공부는 결국은 마음 공부인데 이게 이제 사실 얼굴에 드러나는 거예요. 예, 드러나요. 이게 교수님 이게 학업을 하면요, 이게 이제 전체를 이제 삼서분을 하면은 이제 부처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삼서분이다 이렇게 물으면 어째서가 이렇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어째서를 붙여. 이제 성철 스님께서는 반드시 어째서라는 걸 의심을 일으키는 거. 예. 어째서라는 말을 새김을 통해 가지고 내 마음이 의심을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힘이 생기죠. 그게 이제 어째 이렇게 하는데 이제 뭐 이렇게 깊이는 안 들어가니까 하여튼 어째서가 이제 이렇게 생각 계속 꼬리에 물고 연불처럼 어째서 이렇게 되는 그런 경우. 뭐 이제 처음 할 때는 이제 그렇게 일단은 그렇게 하는 것도 한 방편으로 그래 괜찮습니다. 하는데 이제 조금 이제 좀 시간이 되고 조금 숙달이 되면 그냥 어째서만 딱 해도 딱 들어가게끔 이제 되는 거죠. 예. 그 계속 해야 돼요. 교수님 말씀하시는 건 아직까지는 잘 이해는 안 되긴 한데요. 예, 어째서가 더 중요한 거. 예. 어째서 삼석은 했을까? 어째서 그렇게 이제 해가. 이 먹고는요. 이제 이목고는 그 고경에 보면은 성철 스님이 화두 드는 법이 거기 그 정리되어 있는데 그 이목고 화두 드는 법이 거기 이번에 오늘 받은 거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목고는 성철 스님이나 고우 스님은 이목고는 이제 이것이 무엇인가 표준말로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줄여서 경상도 사투리로 이목고 해라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앞에 이제 전제가 있는데 그 전제 없이 그냥 이목고 하면은 좀 싱겁게 이제 공부 힘이, 화두 힘이 이제 강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성철 스님이나 고우 스님은 그냥 이목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근데 이제 다른 큰 스님들은 그렇게 하라는 분이 많아요. 지금도 그래 말을 하고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떤 분을 선지식으로 공부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약간 다를 수 있으니까 이제 뭐 그걸 뭐라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제 제가 이제 성철 스님, 고우 스님 입장에서 공부를 하니까 저는 이제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들고 있는 화두는 고우 스님께 이제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목고 화두를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목고 앞에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을 붙이고 하죠, 저는.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해서 제가 3시간 동안 동정일의를 체험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체험을 한 입장에서는 말씀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잠깐 채워요. 예. 이제 이 화두 이제 아까 좀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그 뭐지 화두를 딱 줬을 때 단번에 막 알아차려서 깨달았다 그랬잖아요. 깨달은 사람도 있죠. 그 깨달음이라는 게 무엇인지. 깨달음이라는 거는 이제 양변에 집착하는 마음이 다 이제 부서져 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어째서 삼서은이라 했는 거 우리는 여러 사람이 가졌잖아요. 그럼 그 여러 사람이 깨달음이 다 같나요? 그러면? 화두를 타파하는 건 똑같아요. 그 깨달음의 경로는 하나밖에 없어요. 화두를 그 의심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면 그 아까 그 해거스님이 이제 그 해명스님이라 해명서. 예. 그 이제 선과 없는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깨달았다 그랬잖아요. 그 깨달음을 본인만 아는 거예요? 아니면 그 앞에 그 해거스님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제 해능 스님인데 이제 이렇게 화두를 던졌잖아요. 이제 그것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공부 진짜 깨달았는지 못 깨달았는지 점검을 하죠. 그 이제 물을 수도 있고 뭘 깨달았느냐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반응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제 그 상대가 쓰고 있는 말, 그 표정, 태도 이런 것들이 표현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 안에 있는 욕망과 화와 어리석음을 완전히 일체 번뇌를 다 없앴다. 있다가 간파가 되겠죠. 그 자체를 깨달았다는 얘기.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마음 상태, 예, 그 마음 안에 양변에 집착하거나 분별하는 망상이 딱 끊어지고 일체가 이제 통달이 되면서 모든 것에 대해서 환하게 이제 지혜가 드러나는 상태, 마음 상태가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깨달은 사람은 이제 그거를 점검해 보면 이제 제대로 깨달은지 안 깨달은지 언어가 벌써 다르니까. 네, 눈빛이 다르고 이렇게 뭐 의심하는 눈치나 남을 미워하거나 화가 나거나 이런 건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 화두를 하는 목적은 네. 결국은 자기의 뭐라 그럴까 아까 잠깐 잊어버렸는데 이 목적이 내가 이제 그 편안하고 그 중도라는 거기에 이제 도달하는 그러니까 도달한다기보다 이제 아까 말씀한 일상생활을 자신 공부를 네. 이렇게 하기 예, 그런 건가요? 이제 가깝게는 화두 명상을 하는 이유는 가깝게는 내가 이제 일상생활을 이제 평화롭게 지혜롭게 만드는 것이 이제 첫째고,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첫째는 일상생활을 지혜롭게 행복하게 만들어야 돼요. 잘 살게, 행복하게 살게 하는 것이 첫째고, 그게 이제 증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가사 이렇게 이제 까놓고 얘기를 합시다. 이제 불교인재원 생활참선 온라인 18기 입문과정을 8주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그 8주 동안에 공부하고 화두도 받고 여기 와서 수련도 하고 이래가지고 내가 내 마음에 이제 집착하는 마음, 양변에 집착하는 마음을 내가 알아가지고 아, 내가 이렇게 마음 쓰면 이거는 잘못된 거다. 이제 이걸 비우고 저 사람하고 내하고 생각이 다르더라도 저 사람 의견을 내가 존중하고 내가 존중받으려면 저 사람을 존중해 줘야 되고 또 내가 존귀하면 저 사람도 귀하다는 거 내가 생각이 다르고 또 관점이 다르더라도 그런 사람하고 내가 대화 소통도 되고 상호 존중하는 마음이 형성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는 생활 속에 검증이 되잖아요. 그 누가 알 수 있겠어요? 제가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잖아요. 자기가 아는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내가 생활 속에서 내가 공부가 지금 되고 있나 안 된 거는 누가 알겠어요? 자기가 아는 거죠. 자기가. 그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수행이고 그게 수행이고 공부죠. 예. 생활 참선이죠, 그게. 예. 그래서 일단 그게 되면은 이제 내가 공부하니까 효과가 있네. 짜증도 덜 나고 남인데 옛날에는 뭐라고 들으면 내가 화가 확 일어났는데 그냥 덤덤하게 넘어가고 또 연민하는 마음도 생기고 이게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공부 힘이 생기고 내가 지금 변화하고 있고 내 마음이 편안해지네. 내 마음이 밝아지네. 나바오 하고 이러니까 내 마음이 밝아지고 왜 옛날에는 바삭 했는데 옛날에는 그런데 이제는 줄었네. 뭐 좀 관계가 원만하고 또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야, 너 얼굴 바뀌었어? 너 왜 이래? 너 일찍 죽으려고 그래? 사람이 죽으려면 일찍 마음이 변한다는데 너 왜 그래? 이제 이렇게 인색하고 각박하고 자기만 알던 생각이 이제 변화가 이제 일어나면은 가장 가깝게는 같이 사는 사람이 이제 그걸 느끼고 또 이제 같이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도 그걸 느끼죠. 그러면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자기가 자기 마음 상태를 알 수 있겠죠.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공부하니까 도움이 되네? 이익이 되네? 행복하네? 그러면 이제 이걸 계속 공부를 이제 깊이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뭐 심화과정, 전문과정, 지도자과정 공부하는 분들 되게 이제 포기하지 않고 비싼 회비와 또 제가 하는 얘기 맨날 똑같거든요. 그런데도 중도, 전교, 중도 6년 동안 그 얘기만 들어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그거를 지겨워하지 않고 이렇게 따라오고 이런 거는 그 공부에 나름대로 효용을 이제 입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저도 하나 질문.
저는 그 화두를 들 때 가끔씩 이제 가슴이 좀 답답한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이 자세가 안 좋아서 제가 오래 하질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게 상기인가 생각했는데 제가 상기가 될 만큼 제가 앉아서 못하기 때문에 이게 상기는 아니고 아니면 제가 건강이 좀 안 좋은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또 화두는 의심하다 보면 좀 갑갑함도 있다라는 그런 경전의 내용도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 이제 그거는 이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장단점 있는 거는 제가 이제 그 얘기는 안 드렸는데 이제 화두를 할 때 가장 빠르게 바로 들어가는 방법은 화두를 생각으로 들지 않고 화두를 감정으로 들는 게 가장 빨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도마님들은 지금 이렇게 화두를 오늘 받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이래가 지금 이게 낯설고 이게 막 생경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이게 저항감이 있어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어색하다고요. 내가 안 맞는 옷을 걸친 것처럼 이게 어색해요. 이제 이 어색함을 익숙하게 만들려면 내가 그걸 화두를 자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화두를 가까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비유하자면 나하고 화두의 거리가 이렇게 있다면 이제 점점 나바오하고 화두를 자꾸 생각해가지고 또 강의를 계속 듣고 공부를 해가지고 화두를 이제 가까이 폭을 좁히는 거죠. 그 이제 이렇게 벌어져 있던 것을 이렇게 갖고 탁 붙여갖고 나와 화두가 하나가 되는 게 삼매예요. 그래서 요 삼매에 가장 빠르게 들어가는 방법은 화두를 생각과 논리로 들지 말고 감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감정으로 드는 거는 뭐냐면 이제 어째서 삼성을 했을까 이렇게 하면 내가 이거 화두를 이렇게 새겼는데 이게 답을 못 찾겠어요. 답을 못 찾으면 우리 의식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막막한 느낌이 일어나요. 막막하고 이게 뭐지 이러면서 이게 의심과 함께 막막하고 뭔가 벽처럼 느껴지는 뭔가 감정적 상태가 스쳐 지나가요. 그 감정적 상태를 딱 잡아야 돼요. 그게 의정이라는 거거든요. 내가 알고 싶은데 모르니까 오는 그 답답함, 막막함, 그 감정 상태가 탁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 감정을 인위적으로 자기가 잡는 게 좋아요. 그러면 그걸 화두를 의심하는 감정 상태가 돼요. 뭔가 깝깝하고 막막한 느낌이 생긴다고요.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이게 깝깝하고 뭔가 답답하고 한 느낌이 느껴지겠죠. 그러면 그 깝깝하고 막막한 감정에다 화두를 딱 붙여가지고 그 감정 상태를 지속시키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생각이 오래 갑니까? 감정이 나인데 큰 영향을 줍니까? 막 예를 들면 내가 이제 부모님 생각할 때 생각이 아니라 부모님 감정으로 이렇게 될 때 막 울컥울컥 하잖아요. 돌아가시고. 그죠? 저도 이제 고우스님 돌아가셨을 때는 막 고우스님 생각만 하면 이렇게 감정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게 이제 감정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몸이 이제 그걸 느끼고 있는 거죠. 감정은 이제 이 온몸으로 느끼는 거잖아요. 생각은 이성이잖아요. 근데 이성은 계속 변하니까. 그런데 내가 이제 몸이 이렇게 체화가 되면 감정이 되거든요. 화두를 몸으로 이제 감정으로 들면은 그게 이제 강한 힘이 더 강해져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화두를 드는데 이게 들 때 이게 좀 갑갑하다, 답답하다, 좀 가슴이 맺힌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잡념이에요, 화두가 되고 있는 거예요. 망상이잖아요. 그런 생각도 망상이죠. 그게 이제 몸이 답답하니까. 그러니까 그 몸이 답답한 거는 화두를 잘 하고 있는 거죠. 몸이 답답한 거는 화두가 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화두가 몸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그 갑갑함을 느끼는 거죠. 그죠? 갑갑함이 왜 이렇게 화두가 답을 못 찾으니까 몸이 반응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내가 생각해서 그 몸이 갑갑한 감정 상태에서 화두를 탁 붙여가지고 쭉 밀고 가야 되는데 이 화두를 잡는 게 아니고 갑갑하다는 그것을 내가 잡아버리면 그 분별심이 일어나잖아요. 이거 갑갑한데? 이거 이렇게다가 사고 나는 거 아니야?
이거 병되는 거 아니야? 이게 이제 일어나는 거죠. 몸은 화두가 되고 있는데 생각이 그거를 이제 망상이 일어나가지고 그걸 장애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생각이 들 때는 그 생각을 이제 스스로 화두해야지. 답답한 게 당연한 거라고 조, 생각하고 아주 좋은 거죠. 화두를 그냥 예. 아, 이건 좋은 거야. 아, 이건 붙이기가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그걸 붙이게 되면 그게 생각이 더 커져요. 몸이 이제 저는 저렇게 이게 답답해서 그냥 계속 그 상태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 몸이 사라져 버렸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남탕에 들어가 버렸어요. 잊어버리고 걸음에 계속 화두를 붙이고. 근데 계단을 여탕은 2층이고 남탕은 3층인 경험이 있는데 계속 그때는 이제 몸에 붙여야 된다는 게 느낌에 그걸 집중하라는 얘기를 또 듣고 네.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저를 잊어버렸어요. 어떻게 남탕에 들어갔는지 몰랐어요. 그 정도로 이제 집중을 해버렸겠죠, 몸에. 근데 몸을 잊어버렸겠죠. 하도 그 하나만 답답함 하나로만 계속 밀었으니까. 그때 남탕에 문을 열면 딸그락 소리가 나는데 그것조차 있었었거든요. 그리고 딱 들어가가지고 남자 탈의하고 있는데 저는 여탕에 들어왔다고 왜 남편을 여기에 데리고 왔지 이 생각이 딱 제가 깬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잊었는 그 상태가 완전한 산매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그때는 완전히 나를 그건 잊어버렸어요. 아니에요. 하두가 아닌 거죠. 예. 맞죠? 예.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예. 소녀하고도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그때 제가 성성을 잊어버렸으니까 적적에만 있었거든요. 그렇죠. 적적이죠. 그렇죠. 완전히 성성. 그게 또렷또렷함이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게 적적에 빠져가지고 알고 나니까 성성을 계속 알게 내가 유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조금 생기고. 그러니까 성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적적을 공부하면 그런 실수를 할 수 있고. 예. 그때 옷 안 벗고 들어갔죠? 입고 들어가서 예, 다행입니다. 예. 공주에 한번 오셨었어요. 왜냐면 내가 직접 봤거든. 오히려 화두를 나에 이끌어준다는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었거든요. 예, 예. 오히려 그러니까는 성성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경험을 예. 되게 많이 그래서 이제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이 성성적적 공부를 같이 하면은, 그러면 실수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선조에도 나중에 그 얘기 나올 거거든요. 이제 공양 시간이 되면 공양관에 가서 공양을 하고, 화장실 갈 때 화장실 가서 일 보고 와도 그 성성적적 삼매가 지속된다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공양관하고 화장실 구분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남탕, 역탕을 구분 못하면 그거는 성성이 안 된 거지. 완전 적적은 그렇죠. 그러니까 화두인 상태가 예.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깝깝하고 이제 저런 느낌이 들 때 그 생각으로 가면 안 돼요. 그 생각을 가는 걸 차단하고 화두를 잡아야 돼요, 화두를. 근데 모든 사람이 의정을 제대로 들면 다 갑갑한가요? 아니면은 그건 사람마다 달라요. 갑갑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건 그냥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하나는 화두를 이제 우리 도반님들 다 잘 들으세요. 화두를 너무 무리하게 이제 막 애쓰고 하지 마세요. 화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잘 들으세요. 저는 화두가 이제 제 경험도 그렇고 입문반에 계신 분들은 화두를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화두는 왜 그러냐면 아까 이제 우리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화두는 자기가 내가 이제 이 공부할 건 화두밖에 없다. 화두가 뭔지 알고 올인원이다. 이런 견해가 딱 정립돼 가지고 내가 내 스스로 마음 공부 이거 화두해야겠다는 결론이 딱 나기 전까지는 이건 무리하게 가다 보면 공부 방법도 모르고 화두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 도전했다가 잘 안 되거든요, 이게. 아직 공부가 정립이 안 된 사람은 이거 도전해봤자 자꾸 망상, 잡념이 일어나고 여기가 이게 마음 공부이기 때문에 아주 또 별희한한 것들이 또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면 오히려 공부가 순기능보다는
이제 역기능을 만나가지고, 아, 나는 화두가 안 맞다. 나는 화두 공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그 퇴골심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우 스님은 저희인데 화두하라는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스님 왜 화두하라는 말씀 안 하십니까? 내가 그런 질문까지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화두를 누가 하라 해서 하고 하지 말라 해서 안 하냐고. 자기가 같이 알면 저절로 하는. 내가 그랬거든요. 내가 아이고 해야겠다 해서 내 스스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도마님들에게 저는 그런 가풍을 우리가 전하고 싶어요. 이제 우리가 이 프로그램이니까 이제 수련 오고 뭐 이건 하는 건 프로그램 이상 하는 수밖에 없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화두를 받았더라도 이제 저는 나바오는 하시면 좋겠어요. 하루에 5분 하는 거는 이제 끊어지지 않도록. 왜냐하면 그거는 내가 이제 공부에 이제 동력을 붙여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바오는 크게 힘든 건 아니니까 마음만 먹으면 내가 공부 힘, 영원한 행복으로 가겠다는 하루에 5분에 대한 저거니까 나바오는 하시되 화두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거는 스스로 마음이 딱 정립될 때 하셔도 된다. 정립될 때 하셔도 된다고 보고 또 나는 최근에 와서는 위파사나도 괜찮아요. 자비명상도 괜찮고 염불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 꼭 화두만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화두나 위파사나보다 더 중요한 거는 중도 정견이에요. 깨달음이 뭐고 불교가 뭐고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바른 공부라는 것에 아까 이제 제가 또렷또렷하고 고요한 이제 위파사나와 사마타가 동시에 가면 빠른데 이게 안 되면은 위파사나를 닦고 난 다음에 사마타로 완성하고 사마타를 닦고 난 다음에 위파사나로 가도 괜찮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람 그 인연이나 건기에 따라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거를 좀 열어놓고 싶어요. 그거는 각자 이제 선택하고 결론을 내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생활 참선 명상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공부한 방식대로 가지만은 여러분들이 100% 이 길로 가자 그렇게 강요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각자 여러분들이 그 주체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해서 스스로의 답을 딱 찾았을 때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게 저는 가장 좋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또 어떤 분은 화두는 아주 간절해야 그렇죠. 된다고 그렇죠. 네. 얘기하더라고요. 이것밖에 없다 딱 결론이 났을 때 이 공부가 빨리 가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 없이 그냥 남들이 하니까 하고 좋다고 한다 이렇게 해갖고는 공부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한 6년 과정 안에 이제 계속 경전 어록 공부를 하면서 이제 정경과 신심, 발심을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도마님들 보면 내가 계속 중도 정견을 세우고 내가 본래 부처라고 믿어야 한다. 근데 6년 공부한 분들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도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그러니까 그냥 남들 하니까 공부하는 분들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6년 공부하고는 이제 시험을 보려고 그래요. 보셨어요, 시험? 안 보셨죠? 이분은 100점 맞는 분이에요. 네. 이분은 100점 맞는 분이에요. 저희는 안 봐도 후배들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선배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우리 기수 다음부터 보라고 그래요. 그건 농담이고요. 근데 이제 뭐 시험이라는 건 뭐냐 동기부여죠. 이제 내가 좀 이왕 공부를 하고 할 때 조금 더 정성을 들여가지고 제대로 공부 내가 지금 바르게 공부를 하고 있나 이제 아직 정립이 안 된가를 이제 예상 문제집을 다 드려요. 그래서 예상 문제집, 우리 운전면허 시험 보듯이 예상 문제집을 다 드리고 그 안에서 시험을 내오니까 그걸 보고 이제 자기가 점검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어요. 그래도 100점 맞더라고. 그래서 내가 좀 놀랐어요, 내가. 야, 이걸 어떻게 100점 맞지? 그래서, 네? 55번. 아니, 잘 모르니까 어떻게라도 조금 이해해 보려고.